왜 중소기업도 파트타임을 뽑을까? 채용 시장이 바뀌고 있다. 요즘 채용 공고를 보다 보면 예전에는 잘 안 보이던 형태가 눈에 들어옵니다. 중소기업인데도 파트타임을 뽑는다거나 사무보조를 시간 단위로 채용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방식이 일부 업종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였는데 이제는 일반 사무직에서도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회사가 사람을 제대로 뽑아야지 왜 파트타임으로 쪼개서 뽑는 걸까? 단순히 비용을 아끼려는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먼저 가장 현실적인 이유부터 보면 결국 비용입니다. 정규직 한 명을 채용한다는 건 단순히 월급만 주는 문제가 아니라 4대 보험, 퇴직금, 각종 복리후생까지 포함해서 생각보다 큰 고정비가 발생합니다. 특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 고정비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한번 채용하면 쉽게 줄일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중하게 접근하게 됩니다. 반면 파트타임은 다릅니다. 필요한 시간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면 되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일이 많을 때는 늘리고 적을 때는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훨씬 관리하기 쉬운 구조가 됩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고정비와 변동비의 차이입니다. 정규직은 고정비에 가깝고 파트타임은 변동비에 가깝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거나 매출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고정비를 줄이고 변동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파트타임 채용이 늘어나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리스크입니다. 정규직을 뽑는다는 건 그 사람에게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채용이 항상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기대와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손실은 생각보다 큽니다. 교육비용, 적응기간, 그리고 다시 채용해야 하는 과정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그래서 회사는 점점 더 신중해집니다.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보다 파트타임이나 계약 형태로 먼저 검증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이건 사람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선택입니다. 세 번째는 업무 자체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한 사람이 여러 업무를 장기적으로 맡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업무가 더 세분화되고 나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무보조나 단순 반복 업무는 굳이 정규직으로 묶어둘 필요 없이 필요한 시간에 맞춰서 처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필요한 일이 아니라 특정 시간대에만 필요한 업무라면 정규직 한 명을 두는 것보다 파트타임으로 나누는 것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이건 단순히 비용 문제가 아니라 업무 구조의 변화에서 나오는 선택입니다. 네 번째는 채용 시장 자체의 변화입니다. 요즘은 회사만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회사를 선택하는 구조가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모든 지원자가 정규직만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시간 유연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파트타임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특히 경력 단절 이후 다시 일을 시작하려는 경우나 다른 일을 병행하려는 경우에는 파트타임이 더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급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회사도 그 흐름에 맞춰 채용 방식을 바꾸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효율에 대한 기준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두고 일을 만든다는 느낌이 강했다면 지금은 일에 맞춰 사람을 쓴다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필요 이상으로 인력을 유지하기보다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구조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한 명을 풀타임으로 채용해서 여유 시간을 만들기보다 필요한 만큼만 쓰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 판단이 쌓이면서 파트타임 채용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내부 인력 구조와도 연결됩니다. 이미 기존 직원들이 핵심 업무를 맡고 있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은 보조 역할인 경우에는 정규직보다 파트타임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정규직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겹치면서 하나의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비용을 줄이려는 이유,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이유, 업무 구조의 변화, 채용 시장의 변화, 그리고 효율에 대한 기준 변화까지 모두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파트타임 증가 현상은 단순히 회사가 돈을 아끼려는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오히려 구조 자체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가능성이 높은 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불확실성이 큰 환경에서는 고정비를 줄이고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흐름이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고 개인 입장에서는 불안정성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회사에게는 효율이지만 개인에게는 고민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요즘 중소기업에서도 파트타임 채용이 늘어나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비용, 리스크, 구조, 시장 변화까지 여러 요소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단순히 하나의 이유로 설명하기보다는 전체 흐름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회사는 살아남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선택하고 있고 그 결과가 지금의 채용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혹시 채용 공고를 보면서 이런 변화가 느껴진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이게 단순한 트렌드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변화인지 그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지금의 시장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